네, 양시장 모두 다 오늘 올랐고요. 거기에다가 쌍끌이 매수였네요. 그러면 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장의 절대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500선 넘나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뭐 오르기만 했어도 상당히 좀 오늘장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네, 박스권 상단이 단단하다라고 오, 잡아봤습니다. 박스권 상단 저항에 부딪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세요? 네, 이 사실은 2,500선이 굉장히 좀 단단하게 이전에 11월 중순 정도죠. 2,500선 살짝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에도 2,500선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을 많이 좀 받았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이 좀 빠르게 올라간 부분이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파우로 의장의 발언이 12월 50bp를 뭐 거의 확정 지어주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는 했었지만, 이번에 근데 2,500선 뚫지 못한다면 다시 박스권 될 수 있기 때문에 2,500선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장 초반이 좀 더 좋았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장 초반 대비해서 음봉이 좀 길게 나왔는데, 예, 두 시장 모두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점, 장 초반 이후에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상단, 시장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아시아권 시장들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미국 시장 보고 나서 이 아시아 시장, 국내 시장을 봤을 때에는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힘이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일 시장도 좀 더 잘 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고 박스권 상단 2,500선에 대한 좀 이 단단함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랐지만은 도로 박스권 이렇게 그럼 생각하시는 거세요? 아니면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올라갔으면 더 좋겠고 내일도 사실 하루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호재가 좀 더 나오지 않는다라면 여기 2,500선을 종가 기준으로 좀 돌파하기는 당분간은 좀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파월 의장이 확신을 준 건 굉장히 좋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전처럼 파월 의장 또 배신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12월 이제는 50bp가 거의 100%에 가깝죠. 그런 부분들은 좋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조금 반영이 된 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50bp 이후에 어떻게 될지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텐데 어떤 속도로 얼마나 더 올라갈지에 대한 여부가 아직 확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은 2,500선을 돌파하기에는 추가적인 호재가 더 필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상단이 워낙 단단해서 넘어서기에는 좀 더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던 점들,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수급이 좋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를 해줬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코스닥을 매수한 금액이 더 많죠. 이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매수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코스피가 2,251억, 코스닥이 2,422억인데 차이점이 있다라면 코스피는 금융투자의 순매수가 기관 전체 순매수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만큼 금융투자의 비중이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코스닥을 놓고 오면 금융투자의 비중이 코스피보다는 좀 낮아지죠. 투신과 연기금도 같이 사주는 모습. 그러니까 수급의 질로 따졌을 때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기관의 수급의 질이 좀 더 좋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을 좀 놓고 보면 사실 순매수 금액만 놓고 보면 코스닥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329억이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1,485억 훨씬 많이 샀는데 근데 코스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화학이 좀 집중적으로 좀 매도가 많았거든요. 915억. 화학 섹터를 빼면 화학 섹터를 순매수가 0이라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의 순매수 금액이 얼추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좀 비슷한데 코스닥이 매수의 질은 조금 더 좋았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이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았습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어젯밤에 다우지수의 상승은 2%가 조금 넘었고요. 나스닥은 4.4%로 다우보다 2배가 넘게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그만큼 좋았었던 모습인데 국내 시장도 사실 마찬가지죠. 상승의 폭은 미국 시장보다 더 적지만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좀 더 좋은 그러니까 기술주가 좋았다라는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 국내 시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좀 세분화해서 섹터별로 들어와 본다라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전기전자 섹터를 뭐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1636억 원, 뭐 굉장히 큰 금액을 이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이 화학을 굉장히 좀 많이 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 화학 섹터를 순매도를 했다라는 게 이 순매도 금액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게 이 오늘 국내 시장에 뭐 가장 큰 이 외국인의 순매도에서는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했고, 화학에서 매도한 게 보면은 LG화학하고요, SK이노베이션으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예,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이 전기전자에서 순매수한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내일장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우선 오늘 밤 아니죠. 내일 밤에 미국에서의 11월 ISM 제조 PMI와 11월 고용보고서 나오는데요. 고용보고서 조금 좋지 않게 나오겠죠. 최근에 이 추세가 고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나오고 있고, 이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죠. 빅테크 기업들 가장 크게 메타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메타뿐만이 아니라 다른 IT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안 좋게 나온다라면 시장은 그냥 지금 정도의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ISM 제조 PMI 같은 경우도 시장의 예상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특히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의 예상대로 조금 축소되는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서는, 국내 지수로 따졌을 때는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큰 변동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도 미증시도 환호했던 부분이 파월 의장의 이 속도 조절과 관련된 발언인데, 아직까지는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죠. 오늘 밤만 하더라도 지금 댈러스 연은 총재, 그리고 피셸 바우만 연준 이사 연설, 관련자들의 연설이 계속 이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간밤에 나왔던 파월 의장과 조금은 다른 기조의 멘트가 나온다면 오늘의 상승분을 좀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국내 같은 경우는 오늘의 상승분, 그런 발언이 나온다라면, 발언이 나올 가능성 50%는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죠, 분명히. 그런다면 국내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시장 상승폭 절반 이상은 반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이 박스권을 아래로 벗어나기에는 그 이상의 악재가 나와야 되고요. 위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 이상의 호재가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재적인 안 좋은 발언이 나오더라도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안에서, 그러니까 낮게 잡으면 2380, 조금 높게 잡으면 2400선 정도가 박스권 하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황을, 이 지수 박스권을 벗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안에서 지수만 보면 심심한데, 종목별로 보면 순환매가 너무너무 빠르죠. 굉장히 정신없는 그런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박스권 매매가 당분간은 그래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시도 증시인데 환시의 분위기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1,300원 선 아래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 8월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환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달러 강세가 확실하게 좀 꺾였다고 봐야 되는지, 기조적인 우하향 패턴이 만들어질지, 오늘의 급락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은 NDF 역외환율 1개월물이 이 1,3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오늘 19원 10점 빠졌는데요. 17원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하락, 1,3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예상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한 예상치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달러의 강세가 확실히 좀 꺾이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고요. 1,200원대가 가능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1,250원 아래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근데 달러의 강세는 좀 꺾였고, 그동안 너무 많이 강세를 보여줬었죠. 그리고 12월도 50bp가 거의 100%에 가까운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가 좀 한풀 꺾였다. 근데 추세적으로 조금 더 내려가기 위해서는 내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금리를 25bp만 올릴지, 얼마나 올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이 FOMC에서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전략 어떻게 세워주시겠어요?
네, 내일장 우선 2,500포인트가 중요한데요. 2,500포인트를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요.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돌파하지 못할 시에는 여전히 박스권 내 등락,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올랐는데요. 여기에서 너무 오른 것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봐주셨네요. 2,500선 박스권 상단에 일단은 좀 부딪혔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호재가 나와야 확실한 돌파가 가능하다. 따라서 한동안은 2,500선 부근에서의 이 돌파를 타진해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500선을 이번에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박스권에 다시금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 전략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루는 대형주, 하루는 중소형주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중심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일도 토마토TV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